안녕하세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배우는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한국의 날씨가 정말 더워요. 작년에는 이렇게까진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직 7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참 날씨가 덥습니다. 한국은 6월, 7월, 8월 이렇게 3달 동안이 여름인데 벌써부터 8월 같은 더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폭염경보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워질지 걱정이 되는 요즘이에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랄 만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한국의 학원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정말 학원이 많아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포함해서 어른들도 학원을 다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학원을 다니는 걸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학교 정규 교과 시간 이외에도 학원을 보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학원은 필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도 보통 학원을 2개에서 3개 정도 다니고 있어요. 예체능도 다니고 교과도 다니고 일부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그 전에 미리 배우고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원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할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학원은 국어, 수학, 영어 학원입니다. 이 국어, 영어, 수학을 줄여서 국영수 학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 국영수 세 과목 외에도 사회학원이나 과학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학원이 아니라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독해, 즉 글을 잘 읽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독서 토론이나 논술 같은 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독서 학원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 같이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재미있는 활동을 해서 이 독서 학원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입시 학원들도 있어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줄여서 특목고를 들어가기 위한 특목고 대비반 같은 걸 운영하는 학원도 있고, 대학교를 잘 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학원들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는 수준별로 반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았고, 같은 학년이면 같은 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다녔던 영어 학원에서는 단어 공부를 했었고, 쉐도잉도 하고, 듣기나 문법, 독해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교과서 지문 같은 걸로 문제도 내주시고, 그래서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영어 학원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원어민 선생님과 화상으로 과외를 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다르더라도 같은 수준이라면 레벨에 맞게 반을 구성해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무언가를 배우기가 참 수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교과 학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체능 계열의 학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발레 학원, 태권도 학원 같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태권도 학원은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도 많은 학생들이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태권도에서 여러 인성 교육을 받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학원에 갈 때 태권도 학원은 차량이 태워다 주기 때문에 이 픽업까지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끝나고 나면 학원으로 가는 과정을 책임지기가 어려운데, 태권도 학원에서 직접 아이들을 태우러 와주고 이런 스케줄 관리까지 해주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태권도 학원의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코딩 학원도 생겼어요. 아무래도 코딩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 코딩 학원이나 로봇 학원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수영 같은 것들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런 예체능을 하다 보면 교과 공부로는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런 공고를 본 적이 있어요. 한 피아노 학원에 대한 광고지였는데 그분이 영어로 피아노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영어 학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학년도, 1, 2학년도 알파벳을 알고 단어를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영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영어로 피아노를 배울 수 있다니 되게 신박하다고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학원을 하게 된다면 무엇 하나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접목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건 또 나름의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교과 학원, 예체능 학원 이외에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자격증 준비 학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자격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원이 토익 학원이에요.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을 다 같이 준비하는 학원입니다. 같이 문제도 풀어보고 오답을 풀이하기도 하면서 이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인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도 인기가 많습니다. 또 언어 공부에 욕심이 있는 직장인들은 회화 학원을 별도로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 회화 학원이라거나 일본어 회화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취미 학원을 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요리를 좋아한다면 요리하는 요리 학원에 갈 수도 있고, 평소에 꽃을 좋아한다면 꽃꽂이 학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수영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저도 작년 여름에 바짝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을 한번 배우고 나니까 어딘가에 놀러 갔을 때 바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서 수영 학원을 다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취미로 악기를 하고 있다면 피아노 학원이나 바이올린 학원 같은 곳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에 힘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의 가까운 친구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서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무언가를 꾸준히 배울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 눈에는 되게 좋게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퇴근 후에 무엇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학원을 다닌다는 이야기도 꽤나 자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 수영을 하러 가요 라고 한다거나 퇴근 후에 영어회화 학원에 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또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한국 교육은 입시 위주의 시스템이에요. 저는 고등학생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아무래도 대입이라는 큰 목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평가, 결과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반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는 한 반에 50명, 60명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20명에서 30명 사이인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 명이고 한 반에는 수준이 다른 여러 학생들이 있으니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개개인 지도, 개별적인 지도가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만으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따로 시간을 내어 학원에 가고 보충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배우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런 부분은 요즘 방과 후 교실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경우에는 학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원은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일까요? 물론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원이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아이 돌봄의 기능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가정입니다. 맞벌이라는 건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가정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가 끝났는데 부모님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하기 전까지 남는 시간 동안에는 아이가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바로 학원인 거예요. 학원이 바로 그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권도 학원의 경우 학원 버스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학원은 학습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놀이터의 기능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이랑 학교가 끝나고 나면 놀이터에서 노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고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같은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끼리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 같은 반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원이라는 장소가 공부도 하면서 친구와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학원이 끝나고 나면 친구랑 같이 간식을 먹기도 하고 같이 학원에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감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학원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요. 주변에서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원은 대부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에 있어요. 영어 학원을 가는데 20만 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원을 한 개만 다니진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2개에서 3개 정도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과목에 20만 원 한다고 생각을 해도 3과목이면 벌써 60만 원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자녀가 1명이 아니라 2명이라면 월에 120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녀 교육에는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게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요리할 수 있는 요리 방과 후, 배드민턴 방과 후,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무용도 배우고, 케이팝도 배우고, 뭐 로봇 과학이나 창의 요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원보다 과외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학원 수업도 1대1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집중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과외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과외는 선생님이 학생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1대1 또는 1대2 정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개인 과외가 아니라 그룹 형태의 과외를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학원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1대1로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과외의 이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인터넷 강의, 줄여서 인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 인강으로 공부를 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EBS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거나 태블릿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수강이 가능합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 들었던 EBS의 경우에는 무료 강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생 때는 다른 사이트의 인강을 들었는데 국수사과 영어까지 다 들어있는 강의였지만 가격이 크게 비싼 편은 아니어서 그 당시 그 인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강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너 누구 강의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 나는 좋더라. 너도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어나 수학 등등 각자의 분야에서 유명한 인터넷 강사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유명해진 강사들은 우리가 일타 강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서 꿈이 일타 강사인 학생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보통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는 학원 강사나 일타 강사, 인터넷 방송 강사 같은 직업들을 꿈꾸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 이 인강을 열심히 들었어요. 특히 고등학생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인강을 들으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들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처럼 무언가를 배우기 좋은 시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학원이라고 하는 게 주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한국의 초등학교 저학년, 8살, 9살 정도 되는 학생들이 집에 들어오는 시각이 저녁이라고 합니다. 학교 수업은 사실 2시 이전에 마치게 되는데요. 2시부터 7시 사이까지 아이들이 여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무언가를 공부해야 하니 쉬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초등학생인데도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밤 10시 반에 잠을 자는 사람으로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고 조금 잠을 자고 다음날에 다시 학교로 가야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인데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온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도 크네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어요. 학교의 정규 공부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다 같이 친구들과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수학 교과를 조금 보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잠깐 수학 과외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밤 11시까지 과외를 1시간 듣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12시에 잠을 잤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잊고 살았는데 다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 하루가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의 두 번째 단점.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영어 학원에서는 학년이 다르더라도 수준이 같은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레벨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시험 성적을 공개한다거나 반별로 등수를 공개한다거나 이런 레벨 테스트를 겪다 보면 다른 친구와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마음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지인의 아드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학원을 끊으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학원을 못 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학원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면 끊으면 되지 않냐, 혼자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한 반에서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한 20명 중에 1명, 2명 정도를 빼고는 모두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성적에 더욱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나 빼고 다른 친구들이 전부 학원을 다닌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반의 1등인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함께 따라다니는 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1등이 다른 영어 학원을 다닌다 라고 한다면 그 학원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쉬는 시간이 부족해서 심리적인 압박이 되기도 하는 학원. 하지만 이런 학원의 모습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빡빡한 스타일의 학원이 많았다면 요즘은 소규모 위주로 그리고 창의 위주로 여는 학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7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한 중학생 때까지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한 반에서 피아노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손에 꼽을 정도다 라는 말은 그만큼 찾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과 학원보다는 예체능 계열의 학원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피아노 학원만 다니면서 재밌게 놀고 학교가 끝나면 또 친구들이랑 놀고 문구점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만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영어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업을 듣다가 투부정사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너무나 표현이 낯설고 생소했는데 제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이제 막 알려줬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왜 나는 모르지? 하면서 저와 다른 친구들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여름방학에 저의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영어 단어도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영어 듣기 숙제나 독해하는 것도 하고, 그 당시 학원에서는 선생님께서 쉐도잉을 특히 많이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른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어의 문법적인 것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발화를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유창하지 못해서 그 점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된 지금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어 말하기 어플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첫 영어 학원을 다니게 된 이야기도 공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학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학원은 단순히 무언가를 공부하는 곳만은 아니고 돌봄의 기능과 누군가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원 중심 교육이 가진 장단점이 있고 부담과 고민도 많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녀를 위하는 마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음까지 숨어 있으니 이런 점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